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 역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된다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가난해도 마음이 따뜻하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세월을 건너오며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건강도 사랑도 자존심도 결국은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에서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밤을 새워 다시 일하면 됩니다. 몸이 따라주고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67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는 많지 않으며 마음은 점점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불안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돈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과 존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수많은 노인들을 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병이 찾아와도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필요한 검사를 미루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며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아픔을 참습니다. 약값이 걱정되어 검사를 미룹니다. 자식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고통을 뒤로 미룹니다. 그 모습은 안타깝고 때로는 처연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작은 감기도 오래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저립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는 날이 이어집니다. 큰 병이라도 생기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은 적지 않습니다. 검사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나가고 수술이나 치료가 길어지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간병이 필요해지면 하루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자식이 매일 병원에 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도움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나는 한 친구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돈의 무게를 알겠다고. 그 말에는 후회와 자책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병을 두려움보다 평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모순 같은 진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권은 점점 줄어듭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돌봄을 받을 것인지, 어떤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것인지가 모두 경제력과 연결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선택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도움을 받으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고를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통장이 대신 선택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의 마음을 나는 압니다. 자식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짐이 되는 듯한 기분은 쉽게 견디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활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속물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노년의 돈은 욕심이 아니라 안전망입니다. 통장에 준비된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고요해집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노년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느낍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고가 나도 사업이 실패해도 몸이 아파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할 체력도 있었고 새로 시작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순과 이른을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회복이 느리고 기회는 많지 않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준비된 돈이 곧 방패가 됩니다. 나는 70이 넘은 한 지인을 떠올립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큰 욕심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긴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도왔지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고. 그 말 속에는 미안함과 자존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충분한 예비 자금이 있었다면 그 병마와 싸우는 마음이 조금은 덜 무겁지 않았을까요? 큰 병만이 위기는 아닙니다. 오래된 집에서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나고 배관이 터지고 지붕이 셀 때가 있습니다. 수리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젊은 사람은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금융기관의 문턱은 높아집니다. 그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작은 고장도 큰 걱정이 됩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을 아끼며 지내는 노인의 모습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자연재해나 사고입니다. 태풍이 집을 덮치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모든 비용을 다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부담금이 남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이런 순간에 준비된 돈이 없다면 공포는 배가 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마음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형편도 녹록지 않습니다. 집값은 높고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크며 직장도 불안정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자식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나는 노년의 안전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 저축, 보험, 그리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예비 자금,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구간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통장에 일정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가 없다면 작은 충격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모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키라고 말합니다. 과한 욕심으로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지 말고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정이 곧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길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준비,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위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할 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때,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이 상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넘기면 마음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계산이 부담되어 약속을 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조사가 있어도 봉투 금액이 걱정되어 발걸음이 무겁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외로움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없어서 마음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 집에 갈 때마다 조심한다고 말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전기 스위치를 켤 때도 괜히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지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곧게 세워주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존중받고 싶어집니다. 큰 대접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서면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노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을 때 겪는 심리적 위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럴수록 작은 즐거움이 중요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가끔 떠나는 여행, 문화 강좌에서의 배움, 교회나 성당에서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삶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따릅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연히 활동은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세상과 멀어집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깊어집니다. 나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약속을 잡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고 스스로를 단정히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으면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결국 관계가 줄어들고 마음은 더욱 쓸쓸해집니다. 노년의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은 복잡합니다. 나는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단지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일이라고. 준비된 사람은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당당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 늙음이 초라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금의 선택입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주 침묵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년의 평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소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준비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잘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로 바꿔야 할 것은 소비 습관입니다. 젊을 때 씀씀이는 그대로 두고 수입만 줄어든다면 노년은 금세 불안해집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막연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작은 구독료, 사용하지 않는 보험, 필요 이상으로 높은 통신 요금 같은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줄이는 일은 궁색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둘째로 버려야 할 것은 체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지키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말에 흔들려 무리하게 돈을 맡기고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안심하며 전 재산을 넣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세상에 쉬운 이익은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돈을 불리려는 욕심보다 지키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인 곳에 두고 위험한 약속에는 웃으며 거절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현명한 삶입니다. 셋째로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물론 현실이 어렵다면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태도는 자신을 더 작게 만듭니다. 노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주인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위해 결정하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모욕을 당했을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소외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에 휩싸이기보다 차분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말고 그러나 불필요한 싸움에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정부의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초연금이나 의료지원, 노인 일자리 같은 제도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묻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는 것은 당당한 행동입니다. 평생 세금을 내고 나라를 지탱해 온 세대가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최소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생활비를 따로 두십시오. 손대지 않고 지키는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예상치 못한 병이나 사고가 찾아와도 덜 흔들립니다. 이것이 노년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그리고 나는 집안의 물건도 정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관리 비용도 줄어듭니다. 넓은 집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작고 안전한 공간이 더 편안합니다. 공간을 줄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로운 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한 운동, 배움을 위한 수업, 마음을 위로하는 작은 여행은 허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고 계획 안에서 하십시오.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수정,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무리한 도전보다 안정과 조화를 선택할 때입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이며 남은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돈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 울타리가 단단하면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마음은 요동칩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며 수많은 이별과 병마와 경제적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준비된 사람의 표정은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노년은 속도가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통장에 일정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은 그 평안을 지켜줍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나와도, 집에 수리가 필요해도, 장례를 준비해야 할 순간이 와도 허둥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빚을 남기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은 부모로서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이 남기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짐은 남기고 싶지 않다. 그 말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자식들이 한숨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당신이 혹시 후회하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60일은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남은 시간 동안 지킬 것을 지키는 일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탓하는 시간보다 오늘을 정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태도는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노년의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큰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하면은 망설임 없이 나갈 수 있는 것, 손주에게 작은 용돈을 쥐어주며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소박한 평안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젊은 날에는 꿈을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는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이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욕심을 줄이고 본질을 붙잡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혹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직도 어색합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과 나라를 위해 일해 온 세대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입니다.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노년의 돈은 욕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신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지키려는 책임입니다. 오늘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두려움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작게라도 행동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안정을 만듭니다. 삶은 끝을 향해 가지만 그 끝이 슬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당당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노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부족해도 초라하지 않은 태도,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노년의 모습입니다.